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느닷없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아예 당일에 첫 심리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들을 모셔서 의견을 물어보고 소집해서 한 결과다라는 이제 TV조선 보도도 있던데요. 왜 이렇게 격하게 스텝을 밟는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찌되고 2심에서 선거법 무죄가 났기 때문에 네. 이 아무래도 대법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 당연한 절차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재판을 가동한다든지 그것도 이렇게 빠르게 심리를 이어가는 첫 심리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네. 좀 너무 조급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대통령 선거 이미 탄핵 심판 인용 이후에 네. 이미 60일간 국민들께 맡겨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 선택 상황에서 국민들께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치 정말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요.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주권자의 권한을 빼앗거나 혹은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경우는 저는 아주 심각한 우려가 네.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사상 초유의 이 대법원의 선거 개입 네. 또 국민의 선택권 박탈에 대한 부분은 네. 전 나중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싶고요. 예. 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승원 의원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후보 등록 기일인 5월 11일 요 전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벌써 오늘이 4월 23일이기 때문에 몇 주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법사위에서 기자회견도 하신다고. 네, 오늘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오후 2시에 저희가 법사위 기자회견 예정하고 예. 있는데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선고가 한 달여 만에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두세 달이라고 예. 보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졸속으로 대법 예. 3심 마지막 최종심이기 때문에 예. 판결이 나기는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기간은 네. 이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부도 어찌되면 수사를 멈춰야 되는 시기고 네. 입법부도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선거와 관련된 입법부는 이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활동은 할 수 있죠. 네. 의정 활동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선거에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입법부 혹은 정치인들마저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적 선거운동할 경우에 선거법으로 다 재판받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행정부든 대법원이든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선거법 재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딱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은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대선 출마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기 위한 조처인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주장한 대로 파기 자판 또는 파기 환송을 위한 트랙을 밟기 위해서 나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처음 주장했을 때 파기 자판을 주장했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의원님이 네. 여러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기 자판은 2심을 확정 판결할 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주장하다가 우리가 너무 위험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장동혁 의원이 실제로 근데 이 파기 자판의 경우는 네. 이 피고인의 소위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만약 3심에서 2심에서 있었던 법률적 하자가 있을 경우엔 다시 심사하라라고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양형을 해서 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서 네. 양형을 해서 선고를 하려면 파기 환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기 자판은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할 수도 없고요.
또 이 양형의 이 권한은 이 고등법원의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긴 하지만 정말 국민 주권자들인 국민의 선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네. 이건 다 우리가 법원이 이거는 최종 다 털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5월 뭐 20일까지 파기 재판으로 무죄 선고 확정하자, 빨리 무죄 확정하자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건 파기 재판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죄 확정입니다. 무죄 확정.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럴 가능성 없다 보고요. 예. 파기 환송을 하고 싶을 텐데 환송을 하려면 2심 고등법원의 여러 이 법률적 판단을 다 논리를 다 깨야 되거든요. 근데 2심 고등재판부가 보면 단순하게 합의부 재판부가 아니었어요. 부장판사 1명의 배석 판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 합의부가 아니라 대등 재판부였거든요. 부장판사 3명이 동등하게 이 논리를 치열하게 전개하는 법원이 그러니까 재판부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합의부와 달랐고 대등 재판부고, 심지어 이 대등 재판부 각각의 그 판사들이 부장판사들 3명이 얼마나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재판을 했겠어요. 모든 국민적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조목조목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 판결문을 아주 잘 썼습니다. 거의 윤석열 탄핵 심판 인용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 세 분이 정말 실력 있는 부장판사분들이 물론 좀 약간의 우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법리적 완결성이 뛰어나게 썼다라는 점, 이 재판만큼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법이라고 한들 아무리 이 2심의 이 여러 가지 이 재판 논리에 대해서 깨서 파기환송을 해야 될 텐데 깨기에는 아마 쉽진 않을 거다. 정말 그냥 허투루 그냥 뭐 정말 날림으로 환송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있는 법사위 기자회견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서 많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방식일 거고요. 구체적 내용은 뭐 차차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그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원합의체로 저도 뭐 어제 취재를 보니까 뭐 그 일종의 이제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뭐 결정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어제는 어쨌든 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이제 이 사건 이 재판에서 재척 사유로 빠진다. 요 정도를 결정하고 기회 내용은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느닷없는 대법원의 이제 전원 합의체의 이 이슈가 제기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뭐 저 30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추가 고발 있을까요? 김건희 측에서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을 향한 고발이 너무 많아서 박도만 원장 건을 가지고 하신다면야 뭐 언제든지 환영이다. 뭐 급건뿐만 아니라 저는 아주 성실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면이든 대면이든 제가 뭐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됐지만 그 건진 게이트가 더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특히 그 첫 번째 저 스페인 방문 때 했던 그 고가의 6천만 원짜리 목걸이 그 뭐 전성배를 통해서 통일교 간부가 김건희 씨한테 직접 전달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사실상 뇌물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조사 대상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대형 보석 목걸이도 사실 수사 대상이죠. 그것도 당연히 뭐 일반적인 대여라고 하기에는 또 대여 사용료도 지급해야 되는 고가의 보석이고요. 건진법사 건은 뭐 지금 여러 건 저도 있긴 한데 이제 아직 다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아주 다양한 방면에 여러 사업하신 분들하고 또 접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건진법사 건도 뭐 충분히 조사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뭘 또 많이 가지고 계시네. 아닙니다. 뭐 건진법사 관련해서도 제보를 많이 받으셨어요. 열심히 아직 건진법사까지는 다 확인은 안 되고요. 네, 워낙 또 그 건은 이제 민간인들 건이 많아서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뭐 양평고속도로부터 해서 워낙 많잖아요. 네. 최혜병과 관련된 것에서 예. 뭐 이 조병로 뭐 마약 수사 개입이라든지 뭐 워낙 이제 그런 공조직과 관련된 것들은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건진법사는 또 달라 이게 이 사건의 성격이 달라서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